지금까지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ES5 문법에 기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ES6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기존 ES5와 ES6 그 문법의 차이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ES5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실습에서 ES6를 이용하진 않고 기존의 ES5를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ES6 문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템플릿 문자열입니다. 먼저 ES5 문자열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라는 키워드로 변수, 문자열 변수 선언하고 문자열 상수 이와 같이 넣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자열 변수를 만들 때 string1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 칸 띄고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열이 그리팅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product라는 변수는 객체 변수로 선언하고 있죠. name이라는 키와 도서라는 밸류, price라는 키와 4,200원이라는 문자열 밸류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메시지는 제품, 그 다음 프로덕트 네임이니까 도서의 가격은 4,200원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이어붙이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라인 이렇게 했을 때는 중간에 개행 문자인 \n을 넣어주면 이제 그 개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넣어주면 되죠. 불리언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1, 오퍼레이터 2는 여기 보면 이제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문자열이 되겠죠. 곱셈 값은 value1 플러스 value2. 그래서 value1 여기 이제 괄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value1 플러스 value2니까 3. 곱셈 값은 3입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은 불리언의 이 불 밸류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짓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불 밸류가 false이기 때문에 거짓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불리언 값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ES6 템플릿 문자열을 도입해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이제 해본다면 여기 보면 이제 달라진 면이 있죠. 아까는 이제 그 스트링 1과 스트링 2를 플러스 연산자로 이어 붙였는데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 같이 생긴 지금 빨간 걸로 하니까 이제 똑같아서 너무 헷갈리네요.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예. 이 문자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작은 따옴표랑은 다른 거예요. 햅틱이라고 해서 어디 있느냐면은 그 키보드 상에서 보면 숫자 1 옆에 보면은 물결 표시 그 키가 있죠. 거기에 밑에 있는 게 그 햅틱입니다. 그 햅틱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햅틱 문자로 열고 닫아 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문자열화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그 문자열 자체가 아니라 그 변수로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 변수에 있는 내용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러 스트링 1 이거는 곧 스트링 1이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넣으라는 얘기고 달러 스트링 2 이러면 이거는 스트링 2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여기 대체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햅틱으로 시작해서 햅틱으로 끝났죠.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라는 객체의 네임이라는 키,
거기에 있는 value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햅틱을 하고 계획 문자를 그 전에 썼는데 계획 문자를 쓰는 게 어쩌면 이게 더 보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아래줄로 내려가서 더 보기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또 이런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계획 문자가 들어가면 이 계획 문자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햅틱으로 시작해서 햅틱으로 끝나고 그냥 그대로 곱셈 값은 쭉 썼는데 여기 보면 달러 표시하고 value 1 곱하기 value 2. 자, 그러면 이 value 1에 있는 내용은 숫자 1로 바뀌고 value 2에 있는 value 2는 숫자 2로 바뀌고 곱하기가 있으니까 2를 곱해 주겠죠. 자, 불리한 값은 bool value 거기에 있는 것은 false로 바뀌고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상황연산자니까 이 중에 거짓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표시하고 집합 열기, 중괄호 열고 닫기 이렇게 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실제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그젬플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array 1에는 이제 1, 2 이렇게 문자열을 초기 값으로 넣어줬고요. array 2에는 3, 4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붙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바인드에다가 이와 같이 쭉 나열해줘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array 1 객체에 이제 array 객체에 보면은 이제 concat라는 이 메소드가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두 개의 array를 이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비어있는 array 객체에서도 역시 concat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붙이고 싶은 array 그 변수들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bined에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값이 한꺼번에 붙게 되죠. 이렇게 해서 first array 0, array 1의 0 이러면 array 1의 0는 누군가요? 1이죠. 1이 first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rray 1의 1, array 1의 1은 누구죠? 2죠. 2가 second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rray 1의 2 없죠? undefined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돼요. 그러면 이게 5어죠. 5어면 앞에 게 거짓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고 뒤에 있는 거를 선택하겠죠. empty가 어디로? 3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지정한 배열 요소의 값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값이 없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값을 지정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array 요소에 값이 없다. 그러면 대신에 이거를 초기 값으로 넣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unc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array의 prototype slice call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고 있죠. 여기 보면 특수변수 argument가 있습니다. 이 argument는 뭐냐면 이 func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unc라는 함수에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 func를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argument가 받아요. 근데 이걸 배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받아요. 그러면 그 객체를 벗겨내야 되거든요. 벗겨서 그 안에 있는 array를 꺼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args라는 배열 객체에 이 argument라는 그 객체 안에 첫 번째 요소 거기에 있는 value를 끄집어내서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런 식으로 벗겨내서
그 값들을 꺼내올 수 있어요. 자, args의 슬라이스 1 이거는 첫 번째 거 빼고 이제 배열이 있으면 저 슬라이스 메소드는 배열에서 그 지정한 놈을 제외한 그 인덱스 번호 그거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꺼내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S6로 넘어가면서 이제 배열 전개 연산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이 편리한 그런 건데요. 예, 그 표기법은 배열 또는 객체 앞에 이와 같이 점점점이라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전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객체 함수 인자 표현식 안에서만 이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아무데나 쓸 수 없고요. 배열, 객체, 함수 여기에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자, 앞에 봤던 거를 이제 ES6로 변경한 겁니다. combined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array 1 이러면 이게 전개 연산을 전개 array 1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쫙 다 전개하라는 뜻입니다. 점점점 array 2 그러면 array 2에 있는 내용을 쭉 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array 1에 있는 것과 array 2에 있는 것들을 쭉 여기다가 나열해서 새로운 그 배열을 만드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const하고 first, second, 3 그 다음에 equal empty 점점점 others 이러면 array 1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쭉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array 1에 1, 2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1은 first에 저장이 되고요. 2는 second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에는 지금 array 1이 1, 2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없기 때문에 3에는 empty가 들어갑니다. 요게 뭐냐면 디폴트 값이에요. 없다면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mpt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others에 넣어라. 근데 others에는 들어갈 게 없죠. 그러면 이제 others는 비어 있는 거고요. 빈 배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first에는 1, second에는 2, 3에는 empty, others에는 비어 있는. 자, 그 다음에 func는 이와 같이 first하고 콤마하고 점점점 others 이렇게 하면 넘겨주는 것을 첫 번째 값은 first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다 others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워롱 어떤 변수를 만들어주고 점점점 array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대괄호로 연결해 닫아주면 열고 닫아주면 되는 거죠. ES5로 객체 처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1이라는 객체에다가 1에 1, 2에 2, other 0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2에다가 3, 3, 4, 4, other -1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ombined 이제 두 개의 객체를 합쳐 볼 거예요. 그래서 combined에다가 할 때 1에다가 오브젝트 1에 1, 2에다가 오브젝트 1에 2, 3에 오브젝트 3에 3, 4에 오브젝트 2에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객체를 합칠 수가 있겠죠. 또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assign이라는 요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비어있는 객체에다가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를 assign 해라. assign이라는 건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combined에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요 쓰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오브젝트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2를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1, 2, other라는 키와 밸류 값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 4, other 이렇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 2, 3, 4라는 키는 유니크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other라는 키는 양쪽 객체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죠. 그럴 때는 뒤에 쓴 것이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other라는 키에는 0의 값이 아니라 other라는 키에는 -1 값이 살아남겠죠. 이와 같이. 자, 이걸 반대로 한다면 2를 먼저 쓰고 1을 나중에 쓴다면 그럼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을 먼저 썼는데 그 이후에 0이 나타나서 그 위에 덮어쓰게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에서는 other가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other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이 assign이라는 그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combined를 이렇게 assign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키와 밸류 값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ete 하고 객체 변수에 지우고 싶은 키 값을 써주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면 other라는 키는 없어졌어요. 예, 이걸 우리가 ES6에서 전개 연산자를 이용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똑같고요. 예, combined 이렇게 그 두 개를 융합한 이제 그 객체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점점점 하고 오브젝트 1, 콤마 점점점 오브젝트 2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가 먼저 나열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나열되면서 똑같은 키값이 있는 것은 덮어쓰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2를 먼저 썼죠. 이렇게. 이제 분해할 때 방법입니다. 분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객체가 있을 때요. 컴바인드에 1, 1, 2, 2, 3, 4, 4, other 0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거를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other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이 other라는 이름에 키가 있나를 살펴봅니다. 키가 있죠. 그러면 그 키에 있는 이 밸류가 other로 가고 그래서 other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키값하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others에는 요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변 변수와 불변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 변수라는 건 읽거나 수정이 모두 가능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let 또는 bar 이렇게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또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변수가 이제 정의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전부 다 가변 변수라서 읽거나 수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같이 num에다가 1 넣어라 그럼 1 들어가죠. num에다가 num 곱하기 3 해라 그러면 num에 3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str에 문자를 넣어라 그럼 문자 들어가겠죠. str에 새 문자 이렇게 하면 새 문자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죠. 이와 같이 새로운 값이 들어가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면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변 변수죠. 변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RR에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배열 근데 ARR에 이렇게 하면은 1, 2, 3 이렇게 바뀌겠죠.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내 이름 이러면 이걸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읽거나 수정이 모두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우리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다 그러면 거기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참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소를 새롭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불변 변수입니다. 불변 변수는 콘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값을 재할당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재할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재할당이라는 게 아까 앞에 ARR에 처음에 이걸 넣었는데 그 다음에 ARR에 이걸 넣었죠. 그러면 ARR이라는 똑같은 공간에다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ARR 자체에다가 새로운 거를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것을 할당하는 방식. 아예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그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AS 센터 가서 고치죠. 예, 그거는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는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그 공간, 그 기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바뀌었죠. 수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데서는 스마트폰을 새 걸 아예 줘요. 새로운 걸. 이게 재할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것도 처음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걸로 바뀐 게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거를 새 거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재할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할당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ES6에서는 콘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재할당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콘스트 num은 1. 그래서 num3 이러면 여기서 오류 생겨요. 이 num이라는 건 재할당을 할 수 없는 변수인데 재할당을 했다는 거죠. 자, const에다가 str에 문자 넣었는데 str에 다른 문자열을 넣었어요. 여기서도 오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str이라는 건 const라고 해서 재할당이 불가능한 변수다, 불변 변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t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변수는 불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할당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큰 걸 짜다 보면 제일 문제가 보면 변수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변수는 이런 값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서 코딩을 하죠. 그리고 값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추측을 해서 코딩을 하는데 어느샌가 그 우리가 기대했던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가면서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변해야 되는 공간이라면 상관없는데 어떤 변수는 변할 필요가 없어. 거기 내용은 언제나 이 값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값이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코딩 오류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때 이 콘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의 내용은 절대 바꾸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내용 안 바뀌어. 이렇게 콘스트라는 말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배열, 특히 이제 배열하고 객체 쪽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무결성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무결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const 해서 ARR2에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배열 저장했죠. 그러면 ARR2는 당연히 못 바뀌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오류 발생한다고 했죠. 요 equal이라는 어사인먼트 문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ARR2 push 이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가 뭔지 알죠? 예. 0번부터 있는 값을 0으로
바꿔라. 근데 지금 원래 기존에 1이 들어있는데 0번째 1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 카운트 숫자를 0이라고 쓰면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거기다가 인서트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0이라는 걸. 0, 1. 기억납니까? 스플라이스는 뭐라고요? 지금 ARR2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열 AR2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0번째에다가 0번째 뭐 있어? 1 있죠? 근데 0개를 0으로 바꿔라. 근데 0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다가 0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0, 0, 0 셋 다 0이어서 이 0이 어떤 0인가 하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0,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팝은 뒤에 있는 걸 꺼내버리는 거죠. 배열이 쭉 있으면 배열의 제일 끝에 있는 걸 꺼내는 게 팝이에요. 그래서 2를 꺼내버렸으니까 0이 남죠. 자, 이와 같이 푸시, 스플라이스, 팝 이런 메소드들은 그 배열 내용을 막 바꿔요. 그 변수가 불변 변수로 정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재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기 어사인먼트 이 이퀄이라는 연산자는 재할당을 합니다. 그 변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할당이라는 건 아예 새로운 스마트폰 주는 거라 그랬죠. 이퀄은 아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거기다한테 넣는 거예요. 그거는 그 콘스트라고 정의가 돼 있으면 막아요. 근데 이퀄이 아닌 푸시, 스플라이스, 팝은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의 내용을 바꾸는 식이거든요. 그거는 이 불변 변수로 선언된 콘스트라고 선언돼 있어도 동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팝하고 나면 0이 남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객체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오브젝트 2 해서 비어있는 객체죠. 여기다가 name, 내 이름 했습니다. 그러면 name에 내 이름 이게 들어가 버려요. 교수님 여기 어사이먼트 있는데요. 자, 이거는 obj라는 데다가 재할당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obj2라는 객체 변수 안에 name이라는 키와 내 이름이라는 밸류를 넣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assig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그 내용을 바꾸는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2에다가 name 새 이름, name이라는 키에 새 이름의 밸류를 넣겠다. 이러면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자, delete obj2의 name 이렇게 해서 그 특정 키를 지우는 것도 콘스트라고 정의가 돼 있어도 동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배열, array, 어떤 객체는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예 새롭게 정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정의하도록. 아까 이제 그 앞에서 했던 push, splice, pop, assign 이런 메소드들은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메소드를 호출한 객체, 내용을 바꿔버리거든요.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메소드를 쓰지 말고 다른 메소드를 쓰자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num1에다가 1 넣었죠. 근데 num1에다가 다시 다른 값을 넣는 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num2에다가 num1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num1과 num2는 서로 다른 변수잖아요. 둘 다 불변 변수지만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할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할당이에요. 자, str1에다가 문자, str2에다가 str1 플러스 추가. 이것도 가능하겠죠. 왜? str1에다가 넣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str2를 새로 만들면서 넣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추가가 들어갑니다. 자, ARR3 이것도 비어있는 배열이에요. 자, 여기다가 ARR3의 concat 이라면 concat라는 메소드는 ARR3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ARR3에 있는 것과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합쳐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 그 새롭게 반환되는 내용이 ARR3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환되는 그것을 여기서는 보면 ARR4에다가 어사인을 해주고 있죠. 상관없어요. ARR4는 지금 처음으로 어사인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이걸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ARR4에 1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ARR4에 있는 거를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 꺼냈어요. 그러면 1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하면 ARR5에 들어갑니다. 상관없죠? 왜? ARR4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ARR5의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는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지워버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자, 0번에 있는 거를 첫 번째 하나를 지워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ARR5에는 1, 2, 3이 들어있죠. 그래서 0번부터 그 다음에 1까지 1 전까지 그러면 앞에 있는 요것만 잘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스 잘라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도 그렇고 컨캐트도 그렇고 이게 앞에 있는 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바꾸진 않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해 주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0부터 1 전까지 즉 제일 앞에 있는 하나 숫자 1 얘를 슬라이스가 반환해 줍니다. 그거를 ARR6에다가 바꿔 있죠. ARR6는 1, ARR5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first, 그 다음 전개연산자 ARR7 했어요. 그러면 ARR5를 꺼내서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건 first에다 넣고, 자, 이거는 ARR5가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값이 일치되는가, 그 변수 이름과 키값이 일치되는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나와 있는 값을 first에다 넣고 나머지들은 다 ARR7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제 객체를 볼게요. obj3에다가 name에는 내 이름, age에는 20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개 연산자에서 점점점 obj3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나열이 되겠죠. name에는 내 이름, age에는 2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똑같은 키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내 이름, 이 내용은 지워지고 새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obj4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 없죠? 왜? 재할당 아니잖아요. 새로운 할당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obj4를 가지고 name하고 obj5에 받고 있어요. 그러면 name이라는 키가 있는가를 확인하겠죠. obj4에 있죠. 내용 밸류가 뭐예요? 새 이름이죠. 그러면 새 이름이 name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obj5에는 나머지 age에 20 이게 들어갑니다.